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눈이 안 오고 비가 오고 있네요. 날씨도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한데 오늘은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의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뭐 좀 불안할 때가 있고 뭐 이럴 때 이게 감정의 기복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그게 뇌에서 그런 작용을 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이고 도파민인데요. 이 두 가지 작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질환들이 발현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실제 우울증이 없이도 일반인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증상들인데, 실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처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또는 갑자기 이제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이럴 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갑자기 섭취하게 되는, 단계 땡긴다고 얘기하죠. 일반인들은 단계 막 땡겨가지고서 탄수화물 막 섭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자꾸 찾게 되는 거죠. 단 거가 땡긴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신 분들, 옆에서 지켜봤는데 별로 이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많이 내거나, 또는 이제 그렇게 우울할 일도 아닌데 되게 우울해하거나, 뭐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 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거에 관련된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좀 들어보셨을 건데, 이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되게 기쁜 그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는 집중하게도 하고, 학습을 좀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세로토닌이 하는 기능이 되게 중요한 기능이 많은데, 문제는 이 세로토닌이 그 다음에 멜라토닌도 넘어가기 때문에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이라든지 좀 감정의 기복이 있는 분들이 보면은 수면장애가 같이 동반돼 있죠.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 몸에서는 그런 세로토닌의 어떤 작용이 자꾸 변화가 생기느냐,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 세로토닌에 관련된 약물을 개발을 해서 그 원인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생긴 세로토닌의 부족을 어떻게 하면 보충해 줄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기전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기전으로 작용하지는 못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신경을 전달할 때 세로토닌이 나와서 작용을 할 때 충분히 작용을 하고 나면 얘를 다시 한번 분해해서 다시 이제 리업테이크라고 해서 재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 재흡수를 방해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좀 머물러 있게 한다는 기전으로 생긴 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리시냅스에서 포스트시냅스로 신경 전달을 해줄 때 세로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그 과정을 좀 더 촉진시켜서 잘 나오게끔 해주는 작용의 약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세로토닌의 효과가, 이펙트가 더 많아질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부족한 환자한테는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문제는 그 약을 꾸준하게 썼을 때 과연 그러면 다 해결되느냐. 약물을 사용했을 때만 나타나는 효과이지, 약을 끊었을 때는 그 근본적으로 세로토닌 대사가 잘 이루어져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기능의학자들은 제일 먼저는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 있을 건데 그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제대로 못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투여하는 게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은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아미노산 성분 중에 다 들어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계란에도 들어있고 치즈에도 들어있고 육가공 식품에도 좀 들어있는데, 특히 터키라고 해서 칠면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 터키를 요리해서 먹죠. 칠면조를. 칠면조를 먹으면 기뻐진다고 생각하고 먹는가 본데, 실제로는 이제 단백질 안에 있는 트립토판의 성분은 많이 있지만 만약에 칠면조만 먹는다고 기뻐지는 건 아니고요. 단점이라면 이제 단백질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이 세로토닌의 그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기뻐지는 이유가 단순히 단백질 하나 때문이 아니고 같이 먹게 되는 탄수화물 때문에 더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진 환자들이 대부분 다 막 단 걸 많이 땡기게 됩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막 스낵 찾고 막 군것질 막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트립토판을 딱 줘버리면은 그런 증상이 딱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잘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꾸 뭘 땡겨서 먹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 원료가 되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을 넣어주시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영양소다 보니까 쉽게 인터넷에도 치면은 아이허브닷컴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의사의 지시나 또는 전문가와 상담한 상태에서 드시지 않고 마음대로 먹다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도 트립토판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로토닌 신드롬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은데 아무튼 기능의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식단 자체를 연구해 보면은 생각보다 트립토판이 양이 너무 적은 식사를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로 인한 어떤 부족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죠. 그러면 원료를 넣어주면 다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이 생각을 안 하시고는 병원에 가서선 SSRI라든지 SNRI라든지 뭐 마오 이니비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 또는 우울증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게 되시거든요. 그럼 먹을 때는 당연히 증상이 좋아질 수 있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몇 년이고 병원을 다니게 되고 뭐 몇십 년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런 쪽보다는 그 정상적인 피지올로지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쪽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인트로덕션 개념으로 앞으로 이제 트립토판하고 세로토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트립토판이 어디서 흡수가 돼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영양 보조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어떤 소스에서 들어오게 되며 얘가 어떻게 이제 뇌에 가서 어떻게 우리 몸에 필요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독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